달라지는 직장 문화.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내일부터는 채용 부정 청탁 또 구직자 정보 요구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 부당함에도 그동안 참았던 부분들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벌써부터 우리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. 경제부 이한승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 기자, 먼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있던데 괴롭힘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근로기준법상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정의가 돼 있는데요. 그 정의를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표현이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근데 이 적정 범위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그 다음 줄에 있는 신체적, 정신적 고통, 특히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는 어느까지가 인정되는 건지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. 정부도 워낙 각 사례마다 상황이 달라서 분명하게 기준을 나누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? 사용자, 즉 사측이죠. 그러니까 회사란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용자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사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하기는 사실 힘듭니다.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를 하거나 또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데요.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엽기적인 이 직원 폭행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그 양진호 대표 사건,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사용자 측이 직접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다. 이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실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이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주체가 이 사용자, 즉 아까 말씀하신 회사이기 때문인데요. 사측이 사장이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뭔가 조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정부도 나름대로 이 기업 내 감사가 조사를 하고 또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잘 될지 알 수도 없고요. 또 이사회나 감사를 존재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모로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. 또 내일부터는 사측이 구직자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됐다고요? 구인자, 그러니까 사측이 구직자에게 키나 체중, 또 재산, 출신 지역같이 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. 공정 경쟁에 따라 능력으로 채용되는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기업 내부에서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기업의 인재상이나 채용 목적이 다 기업마다 다른데 그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도 다르고요. 근데 일률적으로 정보 요구를 금지해서 이 채용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어디까지를 부당한 채용 청탁인지 또 채용 압력인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